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중심 해외건설사 6장, 7장 발표를 맡게 된 39기 비조입니다. 6장 조정기의 해외건설 1984년 후반부터 1995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해외건설의 특징으로는 노동집약형의 건설을 탈피하고 기술집약형을 추구합니다. 또한 금융을 제공해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수주 패턴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턴키형의 수주나 플랜트 공사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정기 해외 건설 중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는 성장기 대비 수주 물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들로 말씀드리면 메가타이프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본 후지치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대건설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공사를 담당하고 후지치는 발전기기류의 제작과 공급을 담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야드 의료단지 공사입니다.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되었고 세계적인 병원 공사 전문 업체와 현대건설이 경쟁하여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건물, 아파트, 기숙사 등 대규모의 최첨단 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짓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성 본청 청사입니다. 공개 경쟁을 통한 수주를 하였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피라미드를 거꾸로 세운 형태의 건물이고 공사 중 도면 변경 등 외부 요인으로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재비 폭등,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공사 대금 수금에 곤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특별한 구조와 최첨단 IT 건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킹 파하드 국제공항 주차장입니다. 벡텔사의 하청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산유국의 부를 흡수한 선진국 회사의 대형 업체의 사례를 나타냅니다. 예상보다 공항의 과다한 용량으로 공항시설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 건축 이후 쿠웨이트와 이라크 간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이 이 공항을 군사 주둔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 미국은 중동의 패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다음 송전선 가설 공사입니다. 현대 중전기에서 공사 가설 공사에 국내 업체가 제작한 변압기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중동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비 발주 물량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례로 이란 칸간 가스정제 1, 2단계 현장은 공개 경쟁이고 현지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고원지대에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공장으로 지어졌습니다. 다음 이란 파부크 반다르 아바스간 철도 609 공사입니다. 국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이라크 공군의 폭격 피해로 긴급히 신설 철도를 건설해야 되는 상황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 구간은 산악지역 난공사로서 공사를 낙찰받은 중국 기업이 포기를 하여 대우건설이 수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터널 구간과 교량 구간이 교차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터널 구간은 나텀 공법을 사용하고 교량 구간은 장경간으로 쓸 수 있는 ILM 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 정부 청사입니다. 공사 수행 방식은 턴키 방식입니다. 리비아 최초의 현대식 업무용 건물로 의의가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조니 워커병을 거꾸로 세운 모양의 독특한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포스트 텐션을 이용한 플랫폼 위에 건물을 세운 그런 구조적 해석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두바이 하수처리 공장. 이 공사는 공개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수처리수를 가로수의 살수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 후 나온 슬러지는 숙성 과정을 거쳐서 비료로 자동 생산되어지는 최첨단의 출하 공장이 함께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이라크 400kV 초고압 변전소입니다. 풀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제공하는 최초의 시공자 금융공사로서 공사 금액의 20%는 현지 금융을 사용하였고 80%는 현대건설이 금융을 주선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건설 견실성 유지를 위한 저해 요인 분석과 대책입니다. 우선 발주량 감소와 산업 합리화 정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성장기 중동 산유국들은 제1차 석유 파동으로 거둔 막대한 자금으로 낙후된 자국의 SOC 구축을 투자했습니다. SOC가 어느 정도 확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자국 업체와의 연계 또는 외국 업체 참여 제한 등으로 수주량을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산업 합리화 정책을 해외 건설에도 확대 적용하여 당시 총 12개 회사 중에서 8개의 회사의 해외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타 지원사항으로 해외 건설에서 사용했던 유효 장비의 국내 반입 등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국내에 들어와 시화지구 간척사업 시행업체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발주국의 건설업 자국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타겟책으로 현지 건설업체와 제휴 연결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의미 있는 대안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선수금 지급 비율 저하입니다. 공사의 준공까지 별도의 자금 동원이 필요하여 운영자금 압박과 이에 이자 부담에 따른 이익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성장기 선수금은 20%에서 30% 정도였으나 조정기에는 5%에서 10% 사이로 많이 저감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정부는 1984년도 수립된 해외건설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국환 은행이 보증 신용장을 개설토록 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일환으로 원유를 수령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는데요. 이 방법이 건설업체의 수금 촉진은 되었지만 국내 정유업체들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정유업체들은 각 사별로 원유 공급선에서 고유 생산 기술에 적합한 원유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원유 생산지에 따라서 초경질류에서 중질류까지 다양한 품질이 존재하였습니다. 정유업체에서는 생산성이 있는 알맞은 원유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주의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건설사상 금융을 한국 건설업체가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발주자가 금융 제공을 요청한 계기는 원유가가 하락하고 산유국에서도 석유 수입이 감소하여 꼭 필요한 프로젝트만 선별하여 발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인건비 상승입니다. 조정기에 인건비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임금으로 인한 경쟁력은 조정기에 약화되어서 한국인 인력을 최소 투입하고 통역을 이용하고 제3국의 근로자를 고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건설업체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프로젝트의 수주와 금융제공 요청공사의 턴키공사와 플랜트공사의 참여 기회가 적어져 수주의 감소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계약 관행 미숙지로 인한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우리 건설업체의 수주 전담자들이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구미의 대형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건설공사 발주량의 증가입니다. 그동안 해외 건설업을 통하여 국부를 축적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는데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게임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관광객을 위한 공동주택, 호텔의 신축으로 국내 건설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의 200만호 건설로 건설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건설 단가 상승의 부작용이 지금도 이어져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약기 해외공사입니다. 도약기 해외건설의 특징으로는 성장기 수주고의 5배 이상이 달성되었습니다. 6대주 전체를 상대로 한 전세계 글로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체와 중형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용역 업체의 해외 진출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약기의 해외 건설을 되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로 외환 파동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아시아에 닥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닥쳐와서 건설업계에 커다란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 중에 현재까지 살아있는 기업은 현대건설만이 유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턴키 방식 계약과 에너지자원 프로젝트가 발주의 주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형 건설업체들은 참여의 기회가 점점 적어지며 수주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용역의 해외 진출입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이 진정한 기술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이외에도 생산설비, CM 분야, IT 분야에 확대되었습니다. 도약기 해외 건설 시장의 특색으로는 금융 능력과 매니지먼트 능력이 업체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자체 자금이나 외부 금융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재벌 기업들이 고속 성장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삼성, 포스코, SK 등이 괄목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이외에 중형 업체들이 필요한 공사에 해외 건설 지원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집단을 만들어 중형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높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약기의 핵심 관리 대상은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 사업 관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